지금 거의 역대급 최고 경기잖아요. 제일 안 좋죠. 폐업률 80%에다가 뭐 지금 인구도 들어보니까 100만 명 이상 육박하시던데 폐업 인구가. 날치기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지금은 좀 어렵죠. 폐업이 잘 일어나지 않은 브랜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저번에 촬영했을 때 매장이 몇 개였죠? 그때 65개? 65개? 예, 그 정도는 지금 몇 개나 돼요? 이제 90개 돌파하려고 해요. 와, 그렇게 빨리 늘었어요? 340억? 벌써 연몇 줄이 그럼 300억을 돌파한 거예요? 그렇죠. 세제 가격이 저희가 32에서 34%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나 고기값, 식용유값이 엄청 오르는데 저희는 역으로 주니까 수익률을 확보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조금 이제 좀 홍보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내년이면 퇴직을 합니다. 1월달에 제2의 인생으로 햄버거를 선택했어요. 벌써 인매수익이 300만 원 가까이 넘어간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바쁩니다. 저는 이 선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 돈을 계속 벌어가면서 저도 좋고 점주님도 좋고 소비자분들도 좋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선구조를 시스템을 잡아놨죠. 그게 3년 걸렸습니다. 그걸 잡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수제버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안준혁 대표라고 합니다. 아니, 보니까 저번에 촬영할 때 결혼식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결혼식은 잘 하셨어요?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전날에도 전주도 저기 오픈하고 결혼식하고 바로 일하고 신혼여행도 한 2개월 뒤에 갔어요. 너무 바빠서. 제가 유부남들한테 물어보는 공식 질문이 있는데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근데 새로 오픈하는 데인가 봐요? 여기는 원주 혁신점. 보통 이렇게 출장 오면은 네. 한 며칠 정도 다니세요? 보통 옛날에는 5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해 주시는 슈퍼바이저 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틀 와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슈퍼바이저나 이제 직원분들 파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직접 돌아다니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봐야 돼요. 그래야 이 퀄리티나 감사로 제가 하는 거고 제 철칙이 와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오픈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점주님 성향은 어떤지 제가 알아야 이제 또 나중에 사후 관리할 때도 제가 그걸 참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공부가 돼요. 사실 이 상권마다 다 달라요. 여기는 앞에 회사 상권 엄청 크죠. 그래서 이제 점심 되면 우글우글 하는데 저녁 되면 개미 한 마리 없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옵니다. 힘들더라도. 저번에 촬영했을 때 매장이 몇 개였죠? 그때 65개? 65개? 예, 그 정도인데. 지금 몇 개나 돼요? 이제 90개 돌파하려고 해요. 와, 그렇게 빨리 늘었어요? 와, 근데 그렇게 빨리 확장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게? 이게 지금 사실 정도를 좀 걸어야 돼요. 이게 시간은 좀 느리지만 사실 저도 1년에 100개, 200개 할 수 있거든요.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방법은 아닌데 사후적으로 좀 잘 관리가 되면 되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운영 철학 같은 게 이제 차근차근히 기존에 오픈하신 분들을 조금 챙겨가면서 하자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배민원 그 무료 배달 때문에 수수료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쿠팡이나. 그래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랑 이제 제조 공장들이 조금 3개월, 4개월 동안 미팅을 한 40번 했어요. 그래서 가격 낮춰라. 저희도 수익도 좀 더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달까지 식자재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환율이나 고기값, 식용유값이 엄청 오르는데 저희는 역으로 주니까 수익률을 확보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조금 좀 홍보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매장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점주님들이 저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2층이기도 하고 꽤 넓은데 넓어요. 여기는 그럼 1, 2층 합쳐서 평수가 어떻게 돼요? 뭐 한 6, 70평, 60평 정도 되겠죠. 엄청 크네요. 네. 선생님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역대급 최고 경기잖아요. 제일 안 좋죠. 폐업률 80%에다가 뭐 지금 인구도 들어보니까 100만 명 이상 육박하시던데 네. 폐업 인구가 좀 개인적으로 어때요? 좀 햄버거 쪽은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전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창업 시장은 인앤아웃이 좀 빨라요. 아웃이 뭐 20만이 뭐 탈퇴를 하면 25만이 들어오는 시기이긴 한데, 이게 저기 날치기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사실 지금은 좀 어렵죠. 자금이나 이런 게 유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건실한 재무 구조와 건실한 수익성이 되고 폐업이 잘 일어나지 않은 브랜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대비해서 계속 차근차근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방어 수단도 많이 만들어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행사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죠,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소스들이 다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이런 고기들도 다 패티가 정형돼서 나오는데 식자재 가격이 저희가 32에서 34%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32에서 34%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서 햄버거, 그것도 햄버거에서는 나올 수 없는 단가예요. 그럼 그게 단가가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어떤 과정에서 좀 단가 낮출 수 있는 게 나오는 저희가 거예요? 사용량이 많으니까 제조공장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저희도 마진의 적정 수준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손이 많이 가게 조리를 원재료를 공급하느냐, 그 다음에 손이 덜 가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재료 준비를 거의 할 필요 없이 해동해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공장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사장님, 근데 빵이 네, 일반 햄버거 집 빵보다 좀 약간 두께감이 얇은 것 같아요. 일반 빵이랑 만드는 게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과자의 성분을 조금 넣으면서 이 안에 있는 지방기를 잘 잡아서 저희 라이징스타 왓더버거에서만 만들 수 있는 빵이에요. 아니 보니까 저번에도 이게 바삭바삭한 게 크리스피 느낌도 나면서 네. 빵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시중에 팔 수가 없어요. 아, 선생님 저런 식으로 바이저님이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프로예요, 프로. 매장 오시면 뭐 하세요? 전체 검열하고 상권이 어떻게 잘 들어오는지, 전체가 잘 돌아가는지 이거를 제가 체크를 해요. 사장님, 근데 이거 햄버거 만드실 때 좀 어렵진 않으세요? 조리 같은 거? 처음에는 가짓수가 너무 많고 소스도 다양하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의 이렇게 보니까 식단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편하시겠어요, 확실히. 네, 엄청 편합니다. 보고사님한테. 실례가 안 되면 이거 이제 매장 오픈하시기 전에는 어떤 쪽으로 일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내년이면 퇴직을 합니다. 1월달에. 제2의 인생으로 햄버거를 선택했습니다. 봤어요. 이거를 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메뉴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신메뉴 강렬하게 고기 맛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기본 치킨버거인데 임팩트가 좀 있게 만들었고, 이거는 통새우가 들어가고 고기랑 이제 빵이랑 밸런스가 또 잘 맞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근데 다른 햄버거에 비해서 상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일반 정상추 이런 걸 쓰지 않고 이게 그냥 유럽 상추예요. 일반 상추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더 부드럽고 단맛이 나고 카이피라라는 종인데, 이거를 저희가 국내랑 계약을, 농가랑 계약을 한 3군데 정도 돼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죠. 우리 버거들이 하시는 분들은 딱 오픈하기 전에 딱 먹어봐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헤비하지 않다, 먹고 계속 다음에 또 생각난다, 그 맛이. 재료를 좋은 걸 쓰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일 필요 없는 것들 끊잖아요. 쇼핑. 경기 안 좋을 때 살아남는 건 맛이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음식점은 맛을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 뭐 판매, 마케팅. 불경기에도 버티고 있다는 건 맛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속 찾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또 집중을 했고. 근데 개인적으로 사장님 보니까 양산 본점부터 시작해서 막 인테리어를 크게 손보는 게 많이 없으시던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볼 수 있죠. 다 때려 부수고 다시 만들면은 프랜차이즈가 원하는 그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한도를, 상한선을 주고 최대한 저에게 느낌을 넣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면 원금 회수가 많이 들어요. 옛날처럼 막 3억, 4억 오픈해가지고 하는 브랜드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 롯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매출이 높은데, 그런 곳들은 오픈이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요, 오픈하는데. 그럼 사장님이 보실 때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예상 매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상 매출을 함부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평균값으로 네. 오픈하고 첫 달에 5천 미만으로 간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경기 수도권이랑 지방권이랑 또 완전히 달라요. 인구 밀집도가 달라서. 그런 것들은 다 일일이 본사에서 앞전에 이제 상권 조사라든가 맞아.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현장 오시고 그냥 막 길거리 돌아다녀가지고 사람들 많으면 여기 좋네 이게 아니고 2km 딱 잡고 그 2km 안에 인구수가 몇 명이냐, 거주자가 몇 명이냐, 직장인은 몇 명이냐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3군데에서 4군데를 뽑아드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를 거의 찾죠. 입지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사람들이 내 문전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흐르느냐, 그리고 대형 오프라인 깡패 브랜드들이 근처에 있느냐,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깡패들이거든요. 매출로 그 근처에 있으면 홍보가 되죠. 그래서 입지는 주변 브랜드까지 같이 봐줘야 돼요. 근데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저번 주 오픈한데 문제 없는지 체크하고 좀 말씀드릴 거 있으면 좀 말씀드리려고 온 김에.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올라와 보신 거예요 이렇게?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응급실에 병원 가서 한 1시간 기다려서 링거 맞고 약 받고. 그러면은 그냥 직원분한테 좀 올라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쓰러지고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링거 맞고 하면은 괜찮아요. 이게 뱉은 말은 지켜야 되거든요. 뱉어놨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약간 오픈하면 한 곳은 무조건 내가 간다라고 뱉어놨기 때문에. 이게 뭔가 또 경상도 사나이로서의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희가 저번에 촬영했을 때가 8월 달이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매장 개수 그럼 몇 개가 는 거라고 하셨죠? 20개, 25개 정도? 그러면은 그게 지금 매출로 따졌을 때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연매출이 한 26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공사하는 게 한 6개, 7개 있거든요. 340억? 벌써 연매출이 그럼 300억을 돌파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저도 왜 가게 하나부터 할 때 시작해서 프랜차이즈를 계속 지금 받고는 있지만 왜 안 되는 시기가 없었겠어요. 저도 매출 1,500만 원 1년 동안 해봤었고, 그 다음에 체인점도 한 달에 하나도 오픈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장님이 그 버티던 시기가 앞전에 이제 그 편의점 도시락만 먹으면서 진짜 2년 동안 버티실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하세요 말이지만 그때는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좀 버티셨어요? 그때는 그냥 이제 이게 불안 요소를 먼저 재웠죠.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대로 가면 어떡하지? 더 안 되면 어떡하지?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생각 안 하고 잘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드네. 그럼 분산해서 해볼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빠르게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냥 사고 해러 자체를 긍정이 아닌 무조건 해결책 위주의 긍정.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걸 가정하고 실패에 대한 비용을 분산해서 많이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조금씩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리스크를 넣었는데 효과가 뭐 2배, 3배 이상 나는 것들은 들고 가고, 이것들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들은 그게 끊임없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이 사장님이 아예 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체인 사업을 할 때는. 사장님 지금 가는 매장은 오픈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저번 주 오픈했어요. 그럼 이제 일주일 된 거네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창업 비용이랑 비례요? 보통 한 8,500만 원 정도? 매출은 한 300에서 350 정도? 무슨 메뉴 고르시는 거예요? 지금 손다리살 치킨버거? 근데 여기 사실 버거집이 많잖아요. 근데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가 제일 뭔가 가성비 좋고 맛있고 그래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오세요? 요번 주에 2번째죠. 자주 오시네요. 주변에 친구분들이랑도 자주 오실 거잖아요. 네. 친구분들 반응은 좀 어때요? 저는 기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기본류를 자주 먹는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슈시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거 자주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토핑도 많이 다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 없어 보이시는데 이게 오픈한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5일차예요. 10년 안 되면 전에는 햄버거 가게 이제 오픈하기 전에는 어떤 쪽으로 되셨어요? 피자하고 있으니까. 그럼 피자집 잘 하시다가 이건 어떻게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고 해보고 싶었고요. 그 와중에 제가 IT
중에 왓더버거를 처음 접하게 됐고 아이템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메리트를 많이 느끼셨어요? 비주얼적인 거, 맛, 모든 사람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잘 맞춰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형 브랜드 햄버거보다도 더 가성비 좋고 맛있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임매출이 300만 원 가까이 넘어간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바쁩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아침 저녁으로 찾아주시는 손님들 맛있는 제품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만족도는 좀 있으신 편이에요? 네, 일단 위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자리도와 상권을 대표님이 자리를 잡아주셨는데 저는 다른 상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여기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저도 도전장 내밀어 봤습니다. 하러 가는 시간이 지금 한 300 정도를 거의 정도 했는데 여기 보면 깔끔하죠. 보통 마구잡이로 치면은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엄청 부러워요. 근데 여기는 기본 틀이 다 잡혀있는 선에서 자리를 계속 찾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걱정할 건 없고 이제 잘 나가는 매장들은 딱 보이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제가 뭐 할 건 없고 나중에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지원해드리면 그만. 그래서 왓더버거 일산점 홍보할 수 있는 기회 30초만 딱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왓더버거 일산점 맛있는 햄버거 푸짐한 햄버거 드시러 원주 일산점 왓더버거로 들려주십시오. 일산점은 네. 손님들이 만약에 영상 보시고 오시면 서비스 있나요? 유튜브 보고 오신다고 하면 제가 음료수 드릴게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중견기업 막 한 10인 이상 이런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 같이 하려면 맨 처음에 내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일 안 해도 그만큼 돈 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직원이 돈을 벌어야 돼요. 내랑 같이 있으려면. 그래야 나도 편하고 이 경력직들이 나를 도와주고 얘네들도 발전되고 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거지. 자기 배만 자꾸 불려가지고 밑에 있는 친구들을 그대로 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좋지 않죠. 그리고 떠납니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기회. 그리고 이 친구들은 막 이렇게 화술로 막 이거를 해가지고 계속 일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사실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머무르려고 해도 야 뭐 하는데 더 올라가라. 돈 받기 싫라. 이거 하면 네 돈 더 줄게. 이것도 컨트롤해라. 네 캐파를 늘려라. 계속 하거든. 그래야 또 제가 사업을 또 늘릴 수도 있고. 이게 선기능이죠. 저는 이 선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 선순환이네요. 선순환 선구조. 저희는 이거를 했을 때 돈을 계속 벌어가면서 저도 좋고 점주님도 좋고 소비자분들도 좋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선구조를 시스템을 잡아놨죠. 그게 3년 걸렸습니다. 그걸 잡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좀 이게 답답한 내용인가. 뭐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만이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데 이게 잘못 잡아버리면 이제 내려가죠. 코스 가격이 또 내려가요. 2% 3%씩. 그거 제가 또 정리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내가 아닙니다. 먹이로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뭐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왓더버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원주 혁신도시점 그리고 일산점 저희 사장님 진짜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와서 한번 드셔보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식사권도 또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즘 어려운 경기나 뭐 이런 시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좀 각자 파이팅해서 살아남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네. 이렇게 아내분도 시간 많이 못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정작 신혼인데 네. 아내분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5년만 기다리면 남부럽지 않게 해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짜증 좀 내지 말고 오손도손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 목표요? 목표는 사실 저는 이제 크게 돈은 뭐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먹고 죽지 않을 만큼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나 이제 우리 점주님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하고 또 더 가치 있게끔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다 같이 하나의 이 커뮤니티가 형성됐으면 좋겠는 거 그걸 생각하면 좀 행복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